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분명히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태아는 없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묘하고도 중요한 의학적 질문에서 시작하는 임신성 육모질환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희귀한 질병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는 그 경이로운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이지 좀 이상하게 들리죠? 태아의 조직은 있는데 정작 그 주인공인 태아는 없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임신성 육모질환, 우리가 줄여서 GTD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태반을 만드는 세포, 즉 육모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막 자라면서 생기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병변 조직이 산모의 몸 안에서 자라지만 유전적으로는 산모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태아의 조직이죠. 그러니까 산모의 몸 안에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자라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벌어지는 부모 유전자 간의 아주 팽팽한 힘겨루기, 일종의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 현상 뒤에는 유전체 각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자동차 운전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온 유전자는 태반이 쑥쑥 자라도록 가속 페달을 밟는 역할을 하고요. 어머니에게서 온 유전자는 그 성장이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의 균형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야 건강한 태아와 태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수정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겨서 이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목의 유전자는 없고 가속 페달 역할만 하는 부계 유전자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요. 네, 맞습니다. 차가 폭주하겠죠. 태반 조직이 통제불능 상태로 마구 자라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포상기태, 즉 기태 임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포상기태는 GTD 사례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이게 또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화면에 두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을 먼저 보실까요? 이게 바로 완전 포상기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반 조직 전체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죠. 여기엔 태아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이게 부분 포상기태인데요. 여긴 좀 다릅니다. 일부 태아 조직이 함께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분 포상기태는 태아가 있을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보면 어머니 유전자 한 세트에 아버지 유전자 두 세트가 합쳐진 염색체가 총 69개인 3배수체 상태입니다. 반면에 완전 포상기태는 태아가 아예 없고 유전 물질 전부가 아버지에게서만 온 경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맨 아래 악성으로 진행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완전 포상기태가 약 20%로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왼쪽 부분 포상기태는 뭐랄까 정상 조직이랑 비정상 조직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오른쪽 완전 포상기태를 보세요. 이건 거의 모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훨씬 심하게 변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변형이 심하다는 게 바로 악성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신성 육모질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게 그냥 이상한 임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신성 육모종양, 즉 GTN이라는 악성 형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1단계는 비정상적인 포상기태 임신입니다. 이걸 수술로 제거했는데도 조직이 몸에 남아있으면 2단계, 지속성 GTD가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남은 조직이 악성으로 변해 자궁벽을 파고들거나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면 그게 바로 3단계, 임신성 육모종양, 즉 암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최종 단계 중 하나인 육모상피암의 모습입니다. 암세포들이 뭉쳐있고 시뻘겋게 출혈도 보이죠? 의사들이 왜 포상기태를 제거한 후에도 환자를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는지 바로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진은 이 질환들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하고 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왜 그렇게 세심한 추적 관찰이 필수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전 포상기태의 경우 최대 20%입니다.
5명 중 1명꼴로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환이 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핵심은 바로 임신 호르몬, 즉 HCG 수치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보통 임신이 끝나면 이 수치는 아주 빠르게 떨어져서 거의 0에 가까워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수치가 안 떨어지고 버티거나 심지어 다시 스물스물 올라간다? 이건 몸 어딘가에 비정상 조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인 거죠. 여기서 진단을 위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P57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의 아주 특별한 점은 오직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전자가 있어야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 유전자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똑똑한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 P57 염색 검사입니다. 자, 아까 완전 포상기 태는 모든 유전자가 아버지한테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P57 단백질을 만들 어머니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사진처럼 염색을 해도 갈색으로 전혀 물들지 않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염색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완전 포상기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정말 기발한 방법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가려내고 HCG 수치 같은 지표를 꾸준히 추적 관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악성 종양을 아주 초기에 발견해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이렇게 조기에만 발견하면 임신성 육모 종양은 완치율이 아주 높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생명의 시작이라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주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임신성 육모질환은 그 춤의 균형이 단 한 스텝이라도 어긋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